네, 지난 몇 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소식을 잇따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손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의 오태현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신년 벽두부터 찾아온 손님 바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한 게 무려 19년 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방한이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됐나요? 네, 작년 이제 유엔 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멜로니 총리가 이제 방한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성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이 굉장히 그 케이팝 팬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어필을 했었는데 이에 네.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한을 할 때 그와 관련돼서 좀 행사도 좀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됐듯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빈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어떤 외교적인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변 이제 취임 이후에 주로 이제 미국이나 또는 이제 중국, 일본과 같은 이제 우리 주변 4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가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이제 외교를 해왔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너의 그렇죠.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방한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어도 이제는 우리의 외교가 단순히 주변 4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외교적 지평을 갖다 좀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탈리아와의 이제 공식 그 정상회담이 이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뭐 관광, 또 뭐 음식 같은 것도 유명하고요. 명품, 그죠? 그리고 또 축구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에 비해서 어떤 경제나 외교 분야에서 우리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한 이탈리아 두 나라 사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협력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할 때는 뭐 크게는 뭐 이제 관광국 또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매년 한 100만 명 정도가 네. 이태리를 갖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태리에서 아는 거는 이제 뭐 중소기업 특히 10인 미만의 그런 가족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가죽 제품이라든가 또는 럭셔리 브랜드 뭐 디자인, 설계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EU 회원국 중에서 방산이라든가 또는 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이탈리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우리와 궤가 좀 맞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우주 분야라든가 또 특히 방산 분야에서 좀 글로벌 4대 강국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양국이 또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보완적인 측면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양국 간의 협력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 멜로니 총리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취임 당시만 해도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보여온 이 극단적인 우파 성향, 그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또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어떤 인물인가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임 이전에는 이게 뭐가 했든 간에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성향을 이끌고 있는 정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금 네. 유럽 내부에서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온건하면서도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표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경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어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이태리 총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네. 그 전에 이제 이탈리 총리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재임 기간이 한 평균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굉장히 짧아요. 이번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벌써 3년이 지금 지난 네. 시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탈리아가 지금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멜로니 총리에 대한 평가도
취임 이전에 어떤 우려에서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어떤 지지 기반이 좀 넓어졌나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이제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실업률도 좀 굉장히 낮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제 2026년 이탈리아 예산 법안이 통과할 때도 좀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를 하면서 네. 내년 27년에 이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멜로니 총리가 좀 전국을 갖다가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가 나눈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어떤 의제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나요? 우선은 이제 양국 정상들의 가장 중점을 가졌던 거는 이제 4대 뭐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라든가 우주, 반도체, 그리고 핵심 강모 이렇게 좀 4대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탈리아가 좀 더 협력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갖다 형성을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4대 핵심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국이 좀 더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뭔가 좀 비슷한 어떤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좀 더 협력을 했을 때 이런 불확실한 어떤 국제 정세를 갖다 이제 타개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양국 정상들이 굉장히 큰 어떤 공감대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이 경제, 산업 협력이 보다 구체화가 될 텐데, 특히 이제 아까도 강조해 주셨던 반도체나 방산 분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나토의 최근에 어떤 그 군비 확장 기조, 그 속에서 이탈리아도 군사력 강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K 방산에 좀 협력할 여지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이제 한 이탈리아가 이제 140주년 수교 140주년을 갖다 맞이했었는데 그때 23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주요 기업의 CEO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카운터파트를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나눴었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 분야라든가 또는 반도체, 제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탈리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약간 협력을 갖다 원하는 이런 의사를 갖다 충분히 표방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그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방산 분야 같은 경우 특히나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유럽 내에서 가장 경쟁을 갖추고 있는 방산 기업을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를 네. 갖다가 이제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양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방산 기업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제3국 진출을 갖다 공동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방산부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EU 영내 생산을 갖다 좀 강조하는 어떤 이런 것 갖다가 지금 EU 집행위원회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만약에 뭐 EU 영내에서 특히 이탈리아 내부에서 뭔가 공동으로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EU에 좀 진출하는데도 좀 더 좋은 어떤 긍정적인 기반을 갖다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구원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토의 어떤 군비 확장 기조 이것이 최근에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에 미국의 그 팽창주의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뭐 나토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이제 주요 나토 회원국들한테 이제 방위비 증액을 갖다가 요청을 해왔고 이제 작년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GDP 대비 5%를 갖다 이제 방위비 지출을 갖다 하기로 이제 주요국들이 합의를 했는데 EU의 입장에서 특히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방위비 증액을 딱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R&D 투자라든가 또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뭐 직접적으로는 군사 장비를 갖다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데 네. 뭐 나토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3.5% GDP 대비 3.5%는 이제 직접 지출
그래서 뭐 방위 물자를 갖다가 매입한다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방산 물자에 대한 수요가 EU 역내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EU 주요한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갖다 모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정상들이 공감대를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 공급망 이런 국제 질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외교라는 게 어떤 교집합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외교 노선에서 좀 어떤 공통점, 접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익을 갖다가 좀 더 보호를 하면서 자신들의 외연이나 이런 걸 팽창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좀 더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탈리아나 한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중견국이라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네. 이탈리아는 이제 EU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내에서 뭔가 좀 영향력을 갖다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좀 글로벌리하게는 뭐 국제 표준이라든가 규범을 갖다가 양국이 좀 더 같이 형성해 나가는 이런 차원을 갖다가 좀 모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견국 외교를 갖다가 펼친다는 상황에서는 좀 더 공감대 또는 공통점을 갖다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원님께서 앞서 처음에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멜로니 총리의 딸, K-팝의 광팬이라는 이번에 같이 왔죠. 함께 방한을 했는데 화제가 됐습니다. 입국 당시에 이 멜로니 총리의 딸이 블랙핑크 응원봉을 들고 있어서 또 언론에 많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뭐랄까 문화 쪽 그리고 인적 교류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이제 다양한 의제를 갖다 논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세 개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네. 체결한 MOU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유산과 경관 보호라는 차원에서 아하. 양국 간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즉 그런 차원에 놓고 봤을 때는 이탈리아도 한국, 우리나라의 뭔가 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 그런 파워를 갖다 느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도 뭔가 문화유산을 갖다 보호하거나 또는 좀 복원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그런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공감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인력 교류뿐만 아니라 좀 양국 간의 국민들이 상대방을 갖다 좀 관광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양국 정상들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에서 문화 관련된 MOU가 체결된 것이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K 콘텐츠, 이 K 컬처 이런 부분들이 격세지감을 좀 느끼게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이 멜로니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 정상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할 때 그때 어떤 그 이 첫 단추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유럽 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 그쪽 상황을 잘 아시고 자주 가보실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이 K컬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 작년 한 하반기 때 이제 EU 집행위의 회의가 있어서 이제 브뤼셀에 방문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제가 뭐 한 20년 전부터 이제 유럽을 갖다 방문할 때 그렇게 뭐 길거리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었는데 네. 최근에 방문할 때마다 느낀 거는 한국 관련된 문화 행사라든가 또는 뭐 공연 이런 소식들이 그 주요 유럽 내 도시의 이제 그런 길거리에서 우리가 포스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우리 현재 K컬처가 유럽 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유럽 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방한한 이 시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뭐 소규모 파병에도 나섰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나토의 틀 안에서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파병의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이탈리아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가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실용주의적으로 뭔가 국익을 갖다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린란드 관련돼서 주요 유럽의 몇 개국들이 이제 파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태리 국익도 그렇고 또 EU 전체라는 EU라는 어떤 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개별 회원국들이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토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좀 더 그 유럽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강조를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 놓고 봤을 때는 뭐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국들이 좀 소규모 이제 뭐 인류 갖다 뭐 군대를 파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놓고 봤을 때 멜로니 총리도 그에 관련돼서 이거는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갖다가 EU 회원국 특히 그 유럽 주요국의 정상들한테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멜로니 총리라는 인물, 반전을 보여준 인물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그 굉장히 결이 다른 듯한 길을 걸어왔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외교 노선 이 부분은 또 접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양국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18년에 양국 간의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다양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딱 강화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좀 어려웠던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뭔가 좀 격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그래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2026년에서 30년까지 주요 협력 목표를 갖다 좀 식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양국 간의 이제 뭐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범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뭔가 양국이 단순히 그냥 뭐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됐다, 발전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에 넘어서서 좀 실질적인 협력을 갖다가 달성해내기 위해서 양국이 좀 더 많은 이제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 멜로니 총리가 올 한 해 좀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태리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어떤 네.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국 간의 정상 간에 좀 더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이런 약간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와도 일종의 셔틀 외교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만남이 두 나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태현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